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전후 재건 기금으로 3천억 달러를 조성해 주겠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의 행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3천억 달러를 주겠다가 다르고 또 3천억 달러를 조성해 주겠다 다르고 이게 다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걸 좀 나누어서 대목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좀 악플이 많이 와서요. 제가 좀 해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영상을 보신 후에 뭐 가짜 뉴스 하지 마라. 또는 뭐 미국은 이란에 단돈 10센트도 안 준다고 했다라는 뭐 말씀들, 또 좌파 공산당이냐 송영코 뭐 이런 그 등등의 악플을 다신 분들이 갑자기 어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 저거 반발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뭐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또 이해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자, 참고로 저는 뭐 우파, 좌파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공산당은 아닙니다. 아니어도 그냥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라 저희 뭐 양가 부모님들 모두 공산당이라면 아주 뭐 정말 치를 떠는 그 황해도에서 그 남한으로 내려오신 실향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들은 그 오래전에 그 저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요? 오래전에 그 금강산 뭐 관광 가는 무슨 크루즈 배도 떠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이제 가시겠냐고 여쭤봤었어요. 그 저 고향에 대한 뭐 그리움 뭐 이런 것도 좀 달랠 겸 금강산하고 황해도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그냥 단호하게 난 북한이라면 한 발짝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금강산을 안 보면 안 봤지. 아주 철저하게 그런 반공산주의자이신 그 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은 확실하고요. 또 한국에서 저는 뭐 육군 병장 만기 제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27개월을 꼬박 바친 사람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30개월이었어요. 저희 때는 30개월인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저 1년 내내 그 교련 훈련 다 받으면 한 달 반 까주고 또 2학년까지 또 1년 내내 받으면 이제 2년 동안 교련 훈련을 대학 다니면서 이제 받으면 한 달 반씩 토탈 3개월을 까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30개월에서 3개월 그 대학 2년 동안의 그 교련 훈련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크레딧 받아갖고 27개월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홍천 빡세기로 유명한 11사단에서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훈련 휴가를 나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는데 11사단 마크가 있잖아요. 어떤 지나가시는 아저씨 한 분께서 툭툭 치더니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이거 뭐냐고 여쭤봤더니 나도 군대 갔다 와서 아는데 본인은 11사단 나온 건 아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아는데 11사단이 얼마나 힘든 그 최전방에 있는 그런 데인지 너무 잘 안다고 친구들이랑 밥이랑 한 끼 먹으라고 10,000원을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빡세기로 유명한 11사단 만기 제대했습니다. 지금은 그 11사단이 무슨 육군 기계화 전투사단인가 뭐 이게 최신형 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좌파, 우파 말씀들 하시는데 왜 보수를 우파라고 부르고 왜 진보를 좌파라고 부르는지 혹시 그 어원은 알고 그 말뜻은 알고 쓰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잡이여서 우파라는 용어가 왠지 좀 정상적인 것 같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뭐 왼손잡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왼손잡이 드물었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으면 할아버지들이 탁 때렸잖아요. 오른손 써야지 이놈아 왜 왼손을 써 이놈아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왠지 왼손을 쓰는 사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좀 그랬었던 옛날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옛날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좌파 그러면 왠지 그 비정상적으로 들리고 그게 이제 베이직 인스팅틀리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설은 빼고요. 자, 미국이 3천억 달러를 조성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가짜 뉴스다라고 막 항의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MOU 원본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란과의 종전 MOU는요, 모두 14개 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6번째 항, 제6조, 제6항이라 그러나 제6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페이크가 아닌
팩트입니다. 팩트. 페이크가 아닌 팩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거예요. 그 MOU 원본은. 모두 14개 조항인데 주요 내용은 그 주로 앞쪽에 있습니다. 14개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원하시지도 않을 터이니 그 6조가 나올 때까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 1조는 뭐냐면요. 레바논 전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즉각 그리고 영구히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죠. 자, 그 제 2조는 상호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을 약속한다. 아,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이 부분은 다 이란이 유리한 거예요. 이란이 뭐 미국 간섭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란이 얻을 거가 지금 1조, 2조에 막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3조, 최장 60일 이내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협상을 한다. 이겁니다. 요건 이제 내용 아시죠? 그리고 4조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그리고 30일 내에 미국 군대도 이 해협에서 철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팩트예요. 네, 팩트. 이거 좀 뭐 원본 말씀드리는데도 혹시 못 믿으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그 상업 선박이 이란에 의해서 안전 통항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제 가로치고 되어 있어요. 가로치고 단 60일간만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60일간만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 얘기 뭐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역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오케이 해서 사인다 한 겁니다, 이게. 사인, 오늘 하는 날인데 무슨 벌써 사인을 했다고 또 거짓말 이러실 분 계신데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 발효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G7 그 정상회의 프랑스에서 있잖아요. 그 프랑스 G7 정상회의 가서 프랑스에서 어제 했어요, 사인을. 마크롱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인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박수치고 다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틀, 그 효력 발휘하는 게 이틀 앞당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뭐냐? 네, 오늘부터 이제 협상이 프랑스 알프스산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 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3천억 달러 그 내용입니다.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영어 원문을 보고 계시니까 그걸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영어 원문 잘 보고 계세요. 제가 틀린 말 하나 보십시오. 자, 미 합중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최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이제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3천억 달러도요. 보세요. 3천억 달러가 그냥 3천억이 아니고요. 최소 3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At least.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At least 300 billion dollars. 300 billion dollars. 1 billion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억이면 30억. 그다음에 30 billion이면 300억. 300 billion이니까 3천억. 맞습니다. 그것도 at least가 앞에 분명히 있죠. 네.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3,500억이 될 수도 있고 4천억이 될 수도 있고 최소 3천억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또 잘 봐야 할게요. 이게 모두 미국 정부 돈, 나라 돈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그 최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좀 외교적인 문장이라 이제 이렇게 많이 돌리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나 어떤 민간 기업을 통해서 돈을 조성해서 그 이란에게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겠다, 돕겠다. 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데 단돈 10센트도 안 준다 그랬어요. 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단돈 10센트도 안 준다? 이 말은 아니에요. 3천억 달러 줍니다. 단 우리나라 정부 세금에서 10센트도 안 빼겠다 뭐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셨다면 그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민간 기업이나 다른 나라들이 좀 황당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쟁 일으킬 때 우리나라랑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이제 와서 재건 비용을 뭐 우리 보고 내라고? 네, 이런 생각을 다른 나라들이나 민간 기업이 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3천억 달러가 과연 제대로 조성될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입니다. 네. 물론 미국이 이 조항의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슬기롭게 문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에게 즉각 지불한다. 라고 안 썼죠. 네, 요건 잘했습니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최소 3천억 달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놓고 이란한테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10센트도 안 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안 줄 때 안 주더라도. 왜? 지금 종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MOU 해놓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MOU잖아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후에 최종 사인이 중요한데 그 60일 되기 전에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지 우리가 10센트도 안 줄 거야. 이걸 우리 입으로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하튼 뭐 3천억 달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뭐 같이 고민해서 해줄 수 있죠. 돈이 가든 안 가고 두 번째 문제. 네. 자, 제발 팩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한테 불편하면 가짜 뉴스, 내가 듣기 편하고 좋으면 진짜 뉴스.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가 이 극이라는 글자를 달게 됩니다. 뭐 far 또는 뭐 extreme 뭐 이런 거죠. 글자를 달게 됩니다. 뭐 극우 또는 극좌. 이런 식으로 되면요. 뭐 우던 좌던 사실 극은 안 됩니다. 네. 한국말에도 이 극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런 말 다 나쁜 말이죠. 또는 뭐 극성 부모, 뭐 극성 떠네 뭐 이런 말, 그리고 극렬 분자 등등등. 이 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우에 붙던 좌에 붙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경계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또는 어떤 소신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뭐 진보든 보수든 저는 100% 리스펙트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인지라 내가 듣기 싫은 건 피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조금 더 듣고 싶고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네, 뭐 100% 이해하죠. 뭐 저 역시 뭐 자유스럽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라도 객관성을 최대한 노력해서 유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뉴스를 전하는 입장이고 뉴스를 듣는 입장이건 우리가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만큼은 좀 붙들고 계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설이 길었죠? 그 한국의 군사 무기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릴 텐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굿뉴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연방의회가 엊그제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또는 부정적인 어떤 리스크 이거를 동시에 평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방의회에 제출해달라라고 국방부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연방상원 군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에 그 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두 나라가 협력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라면서 그걸 전제로 깔면서 이를 위해 우리 의회가 특히 연방상원 군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요청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뭘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도 구체적인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요, 제일 답답한 게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뭐 일을 시키거나 지시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 지시를 할 때 이 아주 밑에 직원은 골치 아프죠.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지시도 분명하고 디테일하고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지금 연방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부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요청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지역 안정과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와 동시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 지역 안보에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평가해달라. 반면에 그로 인해서 즉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또는 우려되는 그런 리스크도 함께 평가해서 보고서에 올려달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잠수함에 핵무기 탑재하는 거 아닙니다. 네, 또 괜히 또 오해하시고 저한테 가짜 뉴스다. 한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가져? 또 가짜 뉴스 시작했 이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설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냥 웬만한 건 빨리 넘어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핵잠수함이라는 게 아니라요.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 즉 그게 뭐냐, 추진 동력을 원자력으로 하는 그런 잠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런 요청을 한 상원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핵잠수함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깔고 국방부에 그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죠. 자,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과의 관계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중요한 뉴스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뒷부분에 가서 이 무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오케이 했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한 줄로 끝났죠, 뉴스가? 그런데 이 한 줄 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국무부는 이번 그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가 한국의 방공 능력을 확대하고 또 미군과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그런 안보적 이런 균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국방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무기를 팔아도 우리 미국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기 하나 팔면서 뭔 말이 이렇게 길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무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무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순히 무기 몇 대, 미사일 몇 기를 한국이 산다라는 것 그 이상의 군사적 또는 외교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뉴스는 단순히 한 줄로 끝날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군사 지식도 좀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사일은요, 거리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랬죠.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미사일에게 있어서 중거리라는 것은 그러면 사정거리가 얼마냐? 최소 1000km에서 최고 3000km. 요걸 이제 중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그걸 막아내고 북한을 견제하고 유사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겨냥한다면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까지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3000km까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3000이 아니라 사실 1000km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평양만 공격하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도시는 별거 없어요. 평양만 공격해서 평양만 괴멸시키면 북한은 끝인데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9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서울에서 쏜다면 한 200km 정도, 넉넉 잡고 한 300km 정도의 사정거리만 있으면, 소위 말해서 단거리 미사일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거리 미사일을 샀고 미국이 그걸 팔았다라는 의미, 그걸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한국이 최장 3000km까지 되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구입한 걸까?
네, 그건 구비하는 한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미국의 입장까지도 감안이 된 것입니다. 최장 3,000km라면 중국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견제가 가능한 무기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리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거리는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공대공 또 중요합니다. 공대공이 뭐냐? 보통 미사일은 뭐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대공은 땅에서 하늘로 쏘는 게 지대공. 그리고 공대공은 하늘에서 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 네. 전투기에 장착하는 겁니다. 전투기에 장착해서 상대 전투기와 싸울 때 쓰는 겁니다. 이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현대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자산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주력 공군 미사일입니다, 이게. 그걸 한국에게 팔았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한국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의 압도적인 우위 확보라는 겁니다. 뉴스 들으시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냥 끝날 거예요. 뉴스 전하는 사람도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자, 가시거리 밖이라는 게 뭐냐?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바깥에, 그러니까 눈앞에,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비욘드, 그 너머에 있는 그거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 공중전은요, 적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있을 때부터 먼저 알아내고, 그러니까 눈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죠. 뭐 레이더나 이렇게 센서나 GPS 이런 걸로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는, 소위 말해서 가시거리 밖에 있는 것을 타격하는 게 현대 공중전의 핵심입니다. 이를 Beyond Visual Range라고 합니다. Beyond Visual Range. Visual Range,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BV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현대 공군 전투력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없고요. 한국은 이제 이걸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미사일의 보유는 즉각 북한 공군력의 무력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보유한 그 전투기들 대부분 이제 노후한 미극이라고 합니다. 미극이는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으셨다라는 게 뭐예요? 30년, 40년부터 미극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로부터 갖고 있는 노후화된 미극이가 북한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거리, 비욘드에 있는 거리에 대한 교전 능력은 없습니다, 북한은. 한국 공군이 그런데 이 미군의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이제 전투기끼리 맞붙었어요. 맞붙었는데 북한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를 제가 이건 좀 가깝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멀게, 자, 요게 북한 전투기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요. 북한 전투기를 한국 전투기가 인지하기도 전에 최신 기술로 인지해서 원거리에서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전투기를 타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타격하고 격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자신들은 이제 뜬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자신들은 한국 전투기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 무기를 미국이 한국에 팔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오케이 났습니다. 그 의회에서도 오케이 땅땅땅 다 나왔어요. 이 같은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외에도요, 이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 확인이라는 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첨단 미사일 기술을 아무한테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이제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 지금 같은 이런 미사일의 판매가 의회에서 승인됐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100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유, 조금 가끔가다 한국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중국하고 좀 친한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게 예를 들어 한 20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20은 뭘로 상쇄하느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한국을 튼튼하게 해놔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 조금 불편해도 한국을 믿고 신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친한 관계라도 100% 그렇진 않죠. 여러분이 뭐 친한 친구도 100%다 마음에 드나요? 그리고 뭐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드나요? 80,
90만 마음에 들어도 more than enough.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죠.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몇 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라고만 끝낼 수 있는 뉴스가 아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 갤럭시인가요? 아이폰이신가요? 아이폰을 쓰신다면 이제 요 뉴스가 해당될 텐데, 그리고 이제 갤럭시인데, 다음번에 아이폰으로 바꿔볼까? 이제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 중에는 아이폰을 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아이폰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애플이 인공지능 그 수요 폭증에 따라서 메모리 칩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때문에 아이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어제 안타깝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라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엄청난 그 메모리 반도체 칩 그 인상분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우리가 그 모든 부담을 감당하고 떠맡기에는 너무 좀 지나칩니다. 가격 인상이 지나쳐서 우리가 다 떠안길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팀 쿡은 그럼 언제 올릴지 인상 시점이나 뭐 인상 규모, 대상 제품을 공식적으로 자세하게 어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애플의 다음 그 새로운 제품 출시가 언제냐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이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해서 아이폰 18을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9월 달에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이제 인상된 가격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노트북, 맥,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등은 9월 전에 아마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애플은 이미 지난달에 그 맥 미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렸어요. 네. 자, 가격 인상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칩 그것 때문인데 왜 요즘 그게 많이 올랐느냐? AI 때문에 이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등 이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부터 그 AI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 부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부품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 4배 정도 올랐답니다. 그 칩 가격이. 그러니 뭐 아이폰도 어쩔 수가 없죠. 자, 이에 따라서 아이폰 18의 가격이 그럼 얼마로 될 것이냐? 좀 많이 올라요. 9월에 나올 아이폰 18 기본형의 가격이 $1299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99. 현재 최신형인 아이폰 17 프로의 시작 가격이 $1099거든요. 그러니까 $200 오르고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무려 18%나 오르는 셈입니다. 이제 뭐 큰 폭의 인상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너무 지나친 인상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애플의 팀 쿡은 40년 넘게 내가 이 에어리아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40년 동안 일했는데 이것은 100년 만에 대홍수 같은 느낌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메모리 칩의 이 같은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내가 4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일해본 결과 이런 적은 없었다. 지금이 공급 부족 최악의 사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인데 지금 뭐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이 칩 부족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민감한 게 이제 전화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텍사스주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휴스턴에 사신다면 앞으로 이제 변화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휴스턴에서 웨이모와 테슬라가 이제 로봇 택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우버까지 무인 택시, 로봇 택시 경쟁에 뛰어듭니다. 우버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업인 뉴로와 손잡고 내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후부터 휴스턴에서 로봇택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사실 과거에요. 자체적으로 로봇택시를 개발해서 하겠다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뭐 기술도 딸리고 그래서 결국은 202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해당 부분을 그냥 매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브업하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우리가 로봇택시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로봇택시 기업과 손잡고 우리 로봇택시 서비스는 그렇게 협업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드하고 이제 손잡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로봇택시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이제 웨이모예요. 그 웨이모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웨이모는 오스틴, 애틀란타, 피닉스 등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또 LA 코리아타운에도 웨이모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빈 차가 막 다니는 거 보면 막 신기하고 쳐다보고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냥 익숙해졌어요. 네. 그 웨이모는 상당히 좀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확산됐고 샌프란시스코 뭐 거기 다 있고요. 뭐 LA, 휴스턴, 달라스 같은 주요 도시는 웨이모가 별도의 앱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버가 웨이모와 손잡고 하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 사항이지 궁극적으로는 뭐 협업이 잘 안 될 겁니다. 뭐 웨이모가 지금 혼자 너무 앞에 많이 나가 있는데 굳이 우버와 할 것 없죠. 자, 그런데 휴스턴은요, 최근에 그 로보택시 기업들이 속속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휴스턴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웨이모가 지난 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테슬라는 지난 4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LA, 뉴욕, 뭐 시카고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만 휴스턴도 이 로보택시가 시범적으로 상당히 먼저 뛰어드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끝 소식입니다. 자, 어제 개관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 $30 입장권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업적을 기리는 오바마 센터가 10년이 넘는 준비 과정 끝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시카고 남부 잭슨 파크에서 열린 그 개막식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조 바이든,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은 물론입니다만은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도 참석을 해서 많은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은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네요. 이 밖에도 뭐 데이빌 레너맨, 뭐 유명인들, 뭐 코난 오브라이언, 또 오프라 윈프리, 톰 행크스, 앤 해서웨이 등 유명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왔고요. 주스탱 투리도 전 캐나다 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화려했어요, 나름대로. 오바마 센터는 11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된 건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관과는 좀 달리 그 박물관, 그 센터 건물 외에도 그 공공 도서관도 크게 만들었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물 정원도 꽤 크게 만들었고 또 농구 경기장도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 누구나 와서 여기서 좀 즐길 수 있도록 이 그 기념관 안에 센터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돈을 내야 됩니다만은 그 주변의 부대 시설은 좀 예약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좀 특징입니다. 오바마 재단 측은 센터 운영을 통해서 약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일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센터 입장권은요 이미 오는 11월까지 다 팔렸어요. 뭐 지금 입장권 사서 가시겠다 그러면 12월 이후나 돼야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 거나 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매진됐습니다. 입장권은 그러면 얼마냐? 네, 다른 대통령 입장권과 비슷해요. $30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분이 필요하죠. 타 지역에서 온 성인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어린이는 $23고요. 일리노이 주 주민임을 입증하면 성인 $23, 어린이 $15로 깎아줍니다. 그럼 다른 곳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LA 인근, 그 오렌지 카운티 인근에 있는 그 yorbalinda라는 곳에 있는 리처드 닉슨 기념관의 경우는 성인 $29, 또 그다음에 시미밸리, LA에서 한 40분 정도,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 기념관이 시미밸리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성인 $29 95센트, 뭐 대부분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LA에서 차로 한 40-5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나오는 그 시미밸리라는 곳에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그 기념관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좋았습니다. 당시 거기 가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타시던 전용기도 그 안에 다 갖다 놓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정말 볼 것들이 많고 정말 실감 났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했었습니다. 시카고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예약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한번 오바마 센터 가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는 뭐 입장권이 매진됐으니까 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많은 그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니까 한번 뭐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도 부대 시설은 한번 구경하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입니다. 하루는 길어도 일주일은 빠르다라는 말이 좀 실감나긴 하네요. 네, 주말 동안 편하게들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